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천주 리뷰 시간으로 서클 인터넷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추천하자마자 8%가 급등을 했었고요. 그래서 뉴스 하나 때문에 이제 급등을 하게 됐는데요. 어떤 뉴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자가 미국 금융기관들이 서클에 USDC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정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가동했다라는 뉴스였고요. 전통 결제 네트워크가 USDC를 본격 인프라로 채택했다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면서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동시에 최근 받은 미 통화감독청의 국가신탁은행 조건부 승인 이슈까지 겹치면서 규제와 신뢰도 측면의 어떤 재평가 기대가 다시 붙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크로스 리버뱅크, 리드뱅크 등을 초기 파트너로 삼아서 솔라나 블록체인상에서 이미 USDC 정산을 처리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었고요. 26년까지 파트너 확대 계획이 언급되면서 성장 기대에 불을 붙이게 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뉴스가 어떻게 보면 과도한 조정 후에 모멘텀을 재점화했다라는 신호로 시장이 해석을 하면서 오늘 강하게 기술적 반등이 나온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서클 인터넷이 걸어왔던 그런 길이죠. 어떤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월 초에는 이제 상장 후에 상장가 대비 약 500%까지 폭등을 하는 정말 역대급의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상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일명 지니어스 액트죠. 이것이 이제 통과되면서 규제 리스크 축소, 그다음에 제도권 편입 가속화 이런 기대 때문에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습니다. 너무 과열이 됐었죠. 하지만 이제 7월, 8월로 접어들면서 열기가 식기 시작했고요. 수익에 대한 어떤 의문 이런 게 점차 부각이 되면서 7월 18일 날 결국에는 두 번째 고점을 찍고서 계속적인 하락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월 달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추세 전환이 나오나 했지만은 이내 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10월 지나서 이제 11월까지 들어오면서 최악의 미끄럼틀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죠. 정말 속절없이 빠지는 그런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고점 대비 5분의 1 토막이 났다라는 거죠. 300달러 가까이 갔던 주식이 결국엔 64달러까지 그 원점으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이제 11월 말이 되면서 디지털 금융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업체로서의 어떤 전략적인 위치죠. 이것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뉴스들도 속속들이 나오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12월 12일에는 미국 통화감독청으로부터 서클이 국가 신탁은행 설립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장기 신뢰도 그다음에 평판 측면에서 호재로 인식을 하게 됐죠. 하지만 저번 주 금요일부터 시장 전반의 침체와 그리고 이제 크립토, 그다음에 성장주 조정 등이 다 같이 겹치면서 또 주가가 재차 급락하게 됐다는 거죠. 최근의 일봉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는 정말 역대급 랠리가 이어졌죠. 그래서 한 2-3주 정도였는데요. 이때는 정말 서클을 사기만 하면은 급등을 하는 정말 행복한 그런 시기였지만 이내 인제 조정이 찾아왔고요. 조정 후에도 다시 이런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200달러 대는 유지를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요런 인제 전망을 했지만 역시 21선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급전직하로 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모습들을 봤을 때 최근에 아이렌의 흐름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렌도 쌍봉 비슷하게 찍고서 엄청난 하락이 지금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산이 높은 만큼 골도 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고 먼 길을 돌아서 6개월 만에 결국에는 상장 당시의 가격이죠. 64달러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21선을 이제 캔들이 하향 돌파하는 요 시점이 사실상은 정리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다고 이제 인식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계단식 하락이 나와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죠. 이 189달러에서 다시 또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엔 이후에도 추가 하락이 나온다는 것을 암시를 했고요. 그래서 인제 하락은 100달러까지 내려가서 이제 멈추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반등이 좀 나오긴 했죠. 이제 '추세 전환인가.' 하는 고런 희망을 품게 했지만은 역시 횡보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에 실패를 하면서 다시 또 계단식 하락, 속절없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64달러를 찍게 됐는데요. 최근에 인제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21선으로 올라와서 있는 고 찰나에 연이틀 또 하락했지만은 오늘 또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에 불을 붙였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저점이기 때문에 정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그런 뉴스, 그런 악재가 아닌 한은 얼마간은 상승을 하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메타버스처럼 뭐 아예 없었던 일이
돼 버리는 그런 기술들도 사실 존재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는 이상은 $100 까지는 아마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시장 분위기와 어떤 코인 뉴스가 나오느냐, 스테이블 코인 뉴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승폭은 상당히 편차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중장기로 150 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매매를 했었던 3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뉴스는 저녁 8시 40 분쯤에 나왔죠. 그래서 뉴스가 나오자마자 바로 반응을 했던 건 아니고요. 쪼끔 있다가 반응을 했습니다. 한 5분 10분 정도 있다가 폭등을 하게 됐죠. 9시 넘어 가지고 폭등을 하게 됐고요. 여기서 인제 바로 급등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사면 안 되는 것이죠. 인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수가가 너무 불리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인제 뻥 뉴스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냥 타더라 추측성 보도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있던 기사를 뭐 재탕을 했다든지 요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 보고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멤버십 영상을 인제 9시 좀 넘어서 올려 드렸었는데요. 그 당시에 인제 요게 상승을 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인제 조정을 받게 되면은 한 76.5 에서 77.5 요 정도 사이에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해 봤었고요. 이제 여기서 지지를 만약에 해 준다면은 요거는 반등 시세가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개장이 인제 11시 반이니깐요. 개장 전에 인제 매물 소화하고서 약간 소강 상태에 들어왔었던 요 구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인제 마침 매수 밴드에 들어왔었던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인제 개장하자마자 수급이 엄청나게 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인제 정확히 밴드 내에서 발사가 로켓 발사가 이루어졌고요. $83 까지 단기적으로 이렇게 폭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조정을 위해서 하락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이제 고점, 단기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오늘 조정을 받고서 인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다시 여기까지 먹을 수 있다.'라고 인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하락을 한 다음에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다시 또 시세가 나죠. 그래서 조정 시에는 항시 쌍바닥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시세가 난다면 여기까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타 시세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당일 고점 거기까지 인제 먹고 나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거래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횡보 또는 인제 잔잔바리 파동이 나오게 되는데요. 거래가 줄기 때문에 인제 폭발력 있는 시세는 기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타라는 것은 거래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개장 직후가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인제 개장 1 시간 내에 그리고 인제 초반 눌림목 있죠. 이런 곳이 좋은 매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다음이 후반에 이런 잔잔바리 파동을 먹는 것이겠죠. 그럼 향후 주가 체크 포인트를 한번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이제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비자뿐 아니라 다른 카드, 그다음에 결제 네트워크, 상업은행, 핀테크에서 USDC 정산이나 온체인 결제 도입이 연쇄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제 볼륨이 늘어나고 수수료라든지 준비금 운용 수익 등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네, OCC 신탁은행 인가가 최종 확정되고 규제 리스크가 명확해질수록 기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대표주로서 서클 인터넷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실적 측면에서 분기별 순이익이 흑자 적자를 지금 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흑자 상태로 흑자 전환 상태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적자인 적도 있고 흑자인 적도 있고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향후 1-2개 분기에서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해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 발표 시 어떤 가이던스도 물론 중요하고요. 비용 통제나 마진 개선이 만약에 보이지 않게 된다면은 또다시 성장성 대비 수익성이 부족하다라는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밸류 압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천주 리뷰 시간으로 오늘 좋은 뉴스로 인해서 정말 오래간만에 폭등이 나왔던 서클 인터넷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